뭘 먹거나 뭘 하면 잇몸이 막 자라 올라와서 채워진다.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.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게 있으면 치과에서 당연히 벌써 했죠.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내 치아를 최대한 지켜드리는 서울보금치과 김동환 원장입니다.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. 2주 정도 촬영을 못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 트라이앵글도 메꿀 수 있는 영역인가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, 블랙 트라이앵글이 치아랑 치아 사이에 치아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젊을 때는 잇몸이 꽉 차 있지만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 밑에 까만색 빈 공간이 이제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삼각형 부분을 채우는 건 권장사항은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 부분이 잘 안 닦이면 또 잇몸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메꾸는 걸 권장하진 않는데, 그 부분이 이제 음식물도 많이 끼고 불편해지시니까 앞니 같은 경우에는 또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메꾸려고 많이들 시도를 하시죠. 결론적으로 레진이란 거라든지 아니면 좀 치아를 다듬어서 라미네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공간을 메꿀 수는 있지만 권장하는 치료는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메릴랜드 브릿지에 대한 답글인데, 딱딱한 거를 건드리면 바로 떨어진다는 댓글과 또 그 뒤에는 9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35년 정도까지 지금까지도 잘 쓰고 계신다, 이런 얘기도 누가 답을 달아주셨는데요. 맞는 얘기입니다. 저도 뭐 경험을 해봤는데 재료를 다양하게 해서 치아를 복원시켜 드렸지만 레진이라는 재료 또는 뭐 세라믹 그리고 지르코니아 뭐 이런 각종 재료들을 사용해서 붙여 드리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붙이는 그 해당 치아, 지대치라고 하는데요. 그 붙여지는 치아, 버텨주는 치아가 흔들리면 이게 이렇게 뒤틀리기 때문에 쉽게 떨어집니다. 근데 치아가 아마 젊었을 때 하셨을 것 같아요. 90년대 초에 붙이시고 지금까지 잘 쓰신다는 건, 젊을 때 하신 치아들은 치아가 없는 부분은 안 좋아서 뺐다기보다는 이미 없거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안 나온다거나 어릴 때 치아가 외상으로 떨어진다는 경우에, 주변 치아들은 치아가 엄청 튼튼하잖아요. 뼈가 단단하고 치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치아들에 붙인다면 그 치아가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힘이 적절히 분산도 되고 해서 비틀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힘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잘 오래 쓰시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들고, 반면에 치아가 이미 많이 흔들려서 지금 치주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주변 치아가 다 흔들리고 그중에 제일 심한 거 하나를 뺐다면 옆에 치아가 지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붙여 놓더라도 오래 못 쓰실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시간 동안에 임시 치아 정도로 생각하고 해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. 정리를 한번 하면 좀 흔들려서 치아를 한두 개씩 빼가는 과정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잠깐 쓰는 임시 치아 정도고, 근데 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성장기에는 이 악궁도 성장을 하고 그 치열이 막 변화가 좀 빠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붙이니까 또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교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 수도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보다는 환자의 교합 안정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넓은 충치를 레진으로 치료했을 때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? 이제 치아를 놓고 봤을 때 그 반대 치아가 떼운 데에 직접 닿게 되면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치아 떼운 부위가 작은 크기도 중요하지만, 크더라도 그 치아 반대편 치아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 레진이 닿으면 이 부분이 마모가 되고 힘을 받아서 금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두께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고 가장 교합이 되는 닿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넓으면 넓을수록 수명은 짧아질 수 있다. 그래서 크면 한 5년 정도 쓰지 않을까. 근데 한 번에 다 깨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부위가 조금씩 깨지고 떨어져 나가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릴랜드 브릿지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린 거에 미국에서 계신 분이 답을 달아주셨는데, 보금치과에서 받은 치료 정말 만족합니다,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. 이제 메릴랜드에 대한 그 영상에 답을 달아주셨는데, 멀리서 오신 분들 치료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, 뭐 치료를 빠르게 해드리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잘 하지만, 가셔서 혹시라도 문제가
생기실까봐 제가 좀 최소 치료를 하는 편이지만 조금 이럴 때는 좀 더 확실한 치료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도 지금 잘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네요. 그 다음 분은 이제 신경치료를 하지 말고 일단 뭔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먼저 치료를 해봤으면 하는 영상에 대한 답인데요.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는데 레진을 떼었고, 근데 떼울 때 아마 이렇게 크랙, 균열이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레진으로 떼우고 나서도 계속 씹을 때 시큰거리고 찬물에 시리다고 하시는데, 이럴 때 크라운을 전체를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죠. 그리고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떼우기 전에 어떤지도 중요하고 지금 어떤지도 중요하고, 그런데 일단 지금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시리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은 레진을 뜯어내고 GI라고 하는 보험 재료를 떼워서 어차피 크라운을 하실 거라면 한번 지켜보면서 차도가 있는지 보시고, 만약에 크라운을 바로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체크는 한번 해볼 수 있다. 그런데 크라운을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십니다.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요.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운 이가 가끔 욱신하다가 어쩌다가는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, 다시 뜯게 되면 그대로 크라운이나 아니면 인프를 해야 하나요? 라고 말씀하시고, 엔도크라운을 할 수 없냐고 물어보셨는데, 엔도크라운이 뭔지 일단 정확하게 정의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, 우선은 일단 이미 신경치료를 하고 씌운 치아가 계속 아프다면 신경치료가 제대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치아에 뭐 균열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우선이고요. 그러면 이런 뿌리 쪽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찌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우리하고 좀 약하지만 지속적인 통증은 아마 잇몸 쪽 문제지만, 이게 찌르다라고 한다는 건 되게 날카로운 통증은 지금 신경치료의 문제, 뿌리 쪽의 문제지 머리가 깨지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, 엔도크라운은 어떤 거냐면 머리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 뿌리만 남은 치아에 뭔가 레고 블럭 끼듯이 해서 그거를 버섯 같은 걸 끼워 가지고 오래 머리를 붙여 드리는, 그러니까 접착력이 좀 잘 안 나오고 뭔가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접착제로 버티는 그런 블럭 같은 크라운을 엔도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지, 지금 뿌리가 멀쩡하지 않은데 거기에 뭘 붙인다고 머리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엔도크라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주시고, 이 지금 상태는 신경치료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경치료는 뭔가 전문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문이 어떤 전문이세요? 보존과 전문의. 네.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새살이 돋나요? 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제 잇몸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. 일단 치아 표면이 깨끗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표면에 다시 잇몸이 회복하면서 올라와서 붙어야 되고, 뼈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, 일단 건강한 잇몸은 뼈에서 3mm 정도이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다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부은 게 가라앉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. 그럼 왜 스케일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스케일링하면 잇몸이 내려가 또는 더 시려,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, 그건 당연하게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하면 더 나빠지니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, 스케일링을 하면 내려간 잇몸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, 제가 유튜브를 요새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뭘 먹거나 뭘 하면 잇몸이 막 자라 올라와서 그 블랙들이 채워진다,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.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치과에서 당연히 벌써 했죠.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잇몸이 너무 붓는 분들이 계신데, 이거 가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고혈압약의 부작용으로 잇몸이 이렇게 많이 붓거나 과증식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약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해드려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도 약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새살은 생기겠지만 돋는다는 건 좀 위로 올라온다는 걸 뭔가 기대하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, 위로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염증이 심한 분들은 내려갈 수 있다, 가라앉을 수 있다 정도가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
아주 드물게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바로 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경험을 말씀드린 얘기에 치과의사 분이신 것 같은데 답을 달아주셨는데,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다라고 공감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니까. 근데 그렇게 빨리 심어야 될 이유가 있나? 라고 생각이 들고, 빼자마자 막 뼈를 이식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런 게 성공할 수는 있지만 성공률이 보장된 확실한 치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어금니가 이제 안쪽에 두 개가 없다고 하시는데, 제일 끝에 두 개가 없는데 임플란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, 임플란트 외에는 예전엔 틀니를 했었죠. 네, 제일 끝에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를 했었는데,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훨씬 더 주변 치아를 덜 망가뜨리고 길게 봤을 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치료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임플란트를 못 하실 상황이라면 틀니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이드를 제작할 때 이거를 기공소에서 하느냐 치과에서 하느냐, 이걸 원장님들이 직접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, 당연히 이 임플란트의 가이드는 치과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완성해 가지고 얘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가공하는 이 과정 중에 뭔가 이렇게 처음에 임플란트를 가상의 뼈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는 부분은 치과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. 이 부분을 기공소나 다른 센터라고 하는데, 그런 기공센터나 디자인 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건 아니고, 거기서 대부분 다 준비해 놓고 임플란트를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은 반드시 치과 의사가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같은 얘기네요. 네, 일단 충치 치료 후에 크라운이 씌운 게 빠졌는데, 이때 제가 많이 하는 게 엔도크라운이잖아요. 엔도크라운이 가능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이가 조금밖에 안 남아서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하자고 하신다. 발치 후에 큰 어금니니까 구멍이 3개 이 정도 뚫리게 되는데, 그거에 가운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. 그러면 옆에 구멍에 뼈가 필요하게 되는데, 그 부분에 뼈를 이식을 해야 되느냐,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. 이거는 뼈를 이식하고 안 하고는 그 구멍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달 정도 기다려서 잇몸이 생긴 다음에 심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크라운하고 발치 즉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, 치아가 뿌리만 남아도 뭔가 머리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.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, 그거를 발치하고 즉시 심는 거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생각이 저랑은 다른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, 물론 뭐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천히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뼈 이식은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100%는 아니지만, 이게 충치 때문에 뼈가 녹지 않고 충치나 뭐 하여튼 치아 파절 때문에 하는 건 뼈 높이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, 여기에 뼈 이식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저는 뼈 이식을 많이 안 하고 또 천천히 심기 때문에, 이런 진단을 하시는 거는 많이들 이렇게 이걸 루틴하게 하시는 분하고 다 개인적인 차이잖아요. 치과 의사들이 이거를 거의 모든 환자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고요.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기다렸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이거를 환자분이 한 치과에서 그 원장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쭉 따라가셔도 되고, 지금처럼 뭔가 의문이 들 때는 다른 치과 얘기도 들어볼 상황이 되고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르코니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. 지르코니아가 금을 대체하고 거의 전국의 모든 치과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치과에서 이제 지르코니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, 지르코니아가 금보다 치아를 많이 깎느냐. 근데 많이 깎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. 제 얘기는 물론 지금도 많이 깎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, 일단은 그 해당하는 치아를 삭제하는 삭제량은 지금 뭐 그렇게 크지 않다.
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걱정은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치아를 빨리 망가뜨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데요. 일단 골드가 좀 더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치아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이 양은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주변의 치아가 높이가 균일하게 있는 데서 그 부분의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더 많이 부딪히거나 이러는 거보다는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는 마모입니다. 마모. 대합치를 얼마나 더 빨리 마모시키는가. 근데 이게 적절히 잘 다듬어진 광이 나게 만들어진 지르코니아는 그렇게 반대편의 치아를 닿는 치아를 그렇게 보다 더 빨리 망가뜨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이제 저도 금리를 뜯어내면 다 지르코니아로 바꾸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명절과 이번 주에 해외 전시회 참여 등으로 답글이 조금 밀려가지고 읽어봤는데 많이 관심들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런 영상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